안녕하세요. 1시간 55분까지 찍히는 이 작은 휴대폰이 요즘에 잘 안 돼서, 이 노트북으로 잘 자료가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30분씩밖에 못 하겠구나. 휴대폰, 다른 건 좀 고화질, 이거 현재 찍고 있는 게 고화질이어서. 그래서 어제 다 봤던 건데 못한 신문들인데요. 몇 가지 좀 추려서 버리고, 좀 요즘에 한겨레 신문에 계속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꾸 농촌 지역에 땅을 사거나 또는 땅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기사 제목이 여의도 농부님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 아내나 뭐 가족들이 뭐 시골 그 땅을 산다거나 골프장을 추진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농촌이나 시골의 마을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기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 전체에, 이게 이제 4월 17일자인데 전체 기사가 이거예요. 골프장 막으려다 농민들은 별을 달았다. 골프장 막으려다가 전과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지키려다가 전과자가 된 분들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으셨네요.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저지하다가 전과자가 된 사람, 농부들이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농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골 땅값을 올린다거나 귀농하기 어렵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작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시골 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피해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농촌에 사시는 노부모는 더 이상 이제 몸이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이제 뭐 20대 때 도시로 갔던, 그러니까 다 이제 서민들이죠. 서민층. 도시로 갔던 아들, 딸이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니까 내려가서 모시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다른 도시인들이 그 시골 땅값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 자금하고 현재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자기들이 그 어떤 터전을 마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모님한테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농 귀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데, 내려가서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 또 빚을 지게 되고, 계속 이제 도시 올라갈 때 빚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내려올 때 또 빚지고 또 막 일해야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땅값을 올려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 국회의원도 있다라는 이제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쭉 이제 세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략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윤리 자체가 망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없고, 시골 땅값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복지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일륜복지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 진짜여야 되는 거죠. 그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이미 값이 오른 그 시골 땅을 그 높은 가격이라도 사서 그 노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주변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시골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노부모님이 아프고 또 요양원에 바로 보내기는 도저히 허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 실제 사례를 좀 듣고 그랬는데 시골 마을에 가서 도시에 나갔던 분들이 이제 노부모한테 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농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그리고 뭐 그냥 뭐 부동산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논밭이 괜히 수용당하고 개발도 안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싸게 땅을 뺏겼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도 못 짓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보상금은 그러니까 뭐 국가 산단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보상금은 적고 그래서 인근의 땅을 살 수가 없고 그만큼 살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 농사를 잘 짓던 사람이 도시 빈민이 된다거나 소작농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농촌형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뭐 아무튼 그런 참 안타까운 기사들이 탐사 기획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이게 분명히 아들 딸은 있는데 버림받은 또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법적으로는 아들 딸이 있고 뭐 해외로 도망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륜복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일륜복지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죠. 그래서 일단 긴급구호 같은 것 그런 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뭐 그분들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자식한테 노년에 버림받았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따지면은요 복지 못합니다. 그 우리 그 막내 삼촌이 카톨릭 신자고 봉사활동을 뭐 10년 넘게 한 분인데 빛의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자 가족을 돌보는 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인들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도 더 잘해줘야 되지만은 범죄 가해자의 그 가족이 이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범죄를 통해서 생활비를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속됐어. 그러면은 그 돈이 이제 사실 무슨 돈인지 모르잖아요. 범죄자 가족은 이게 범죄를 더 도둑질한 돈인지 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딱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 가장이 교통사고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어요. 범죄자 가족을 돌봐주는. 근데 참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 막내 삼촌이 해주는 얘기인데 이제 주로 이제 성경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가족들한테는 또 이렇게 생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그런데 이제 감옥 내에서 친해졌잖아요. 그 범죄자가. 그리고 그 범죄자의 가족을 돌봐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전과자가 감옥을 나오면서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당장에 또 취업이 안 되면은 이제 봉사활동 온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자 가족을 돌봐주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 카톨릭 신자들이 기본 2천만 원씩은 다 범죄 그 전과자들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기본이 2천이래요. 2천부터 시작하는 거야. 2천, 3천, 4천, 5천 1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봐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란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봉사하는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어떤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빈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잘해주고자 하는데 그게 지속성이 있는 제도가 없고 뭐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만 꾸고 있는데 어쨌든 그림도 좀 열심히 해서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시켜 보겠다라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구에 갈 그림입니다. 오랜만에 고양이 푸른 달 시리즈인데 근데 이 그림은 좀 하얀 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4일 날 가야 되기 때문에 24일하고 26일 날 대구, 김해 이렇게 그림을 3개를 배달을 하고 하나는 애프터 서비스 수정을 해야 되는 여행을 23, 24, 25, 26, 27까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거의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여행을 갔다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한겨레 신문 전과자가 되어가는 농부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이 부분인데요. 교통범칙금 8천억이 거치는데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쓰인다거나 또 하나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하면은 돈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쓰여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의 어떤 그걸 노력하는 것도 실은 교통사고율을 떨어뜨리는 교통 안전에 쓰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통 범칙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두 가지로 쓰여야죠. 교통 안전에 쓰여야 되고 제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출강을 거의 한 10년 다니는 중인데 지금은 이제 그림 때문에 슬슬 출강이 줄어들고 있고요. 다니다 보면은요, 와, 사람 죽으라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런 데가 간간히 보여요. 여기는 정말 미리 엄청나게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는 차량이 그 벼랑 아래로 떨어지겠구나. 막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커브길이 막 너무 심하고요. 심지어는 고가도로 커브길인데도 거기 조심하라고 써 있긴 한데, 와, 제가 운전하면서도 내가 10km만 더 과속했어도 저 아래로 떨어졌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차량이 쏠리는 뭐 그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거기 이미 그 차가 사고 난 흔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의 설계자가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이거는 공범이죠. 살인범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자, 고가도로가 커브길이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난다. 그러면요, 그거 수리하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공사 처음에 공사할 때 잘해야 되는데 정말 엄청난. 자,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지금 지방 소멸에 대해서 누가 지방 소멸을 말하나 라는 칼럼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서요.
그러니까 수도권 일단 서울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그것이 문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이미 땅값이 올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면 도시에서도 가난한데 시골 가서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라리 그냥 도시에서 계속 가난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에 쓸 돈을 그냥 그 농어촌의 땅을 사서 어떤 무상임대, 뭐 20년이든 30년이든 무상임대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국가에서 무상임대를 한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공무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이분들이 생계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뭐 5대5 정도로 해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농사만 지어줘도 기본금을 드리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방으로 사람들을 좀 내려오게 하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이 칼럼에 나와 있거든요.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나라에서 못한다면은 민간에서라도 해볼 만한 그런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복지 사업이죠. 그 농어촌도 살리고 쉽게 귀농귀촌 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은 있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은 도시에서 사업에 망했다거나 또는 자기 고향 땅값이 유독 올라버렸다거나 그 관광지 주변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못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뭐 땅을 사서 준다는 게 아니라 20년간 또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 연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수입이 안 돼서 농사를 망쳐서 힘들어졌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무이자로 빌려준다든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야지 그런 어떤 대단한 혜택이 있지 않으면은 지금 농촌을 살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 교장 선생님이 어린이 창의성 개발에는 영화가 최고다 해서 어린이들에게 배우도 하게 하고 영화도 찍게 하고 하는 그런 수업도 하고 그런 영화 아카데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네요. 아, 너무너무 멋져요. 이렇게 좀 학교가 다양해져야 돼요. 초등학교도 그 학교는 영화 학교야, 그냥. 그 영화 감독, 영화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들이 가는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딘가 볼까요? 이분이. 동대문구 답심리인가? 동대문구인가 본데요. 옛 영화 촬영소 전통 찾아 나서기. 이분이 서울시 교육감상,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네요. 이렇게 학교를 개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영화 시나리오를 영화 콘티를 짜고 촬영하고 배우가 되고 그다음에 연출을 하고 하는 것이 다 영화 배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학문 연구라든지 과학 연구라든지 다 이렇게 두뇌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 중요한 거는 저한테도 요즘에 카톡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게임이라도 차라리 집중하게 해라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 두뇌가 흥미를 느껴야만이 15세까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국영수 사과를 골고루 기초를 가르쳐 줘야지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 흥미를 못 느낀다면 얘는
IQ 성장이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손해를 보게 됐단 말이죠. 그 10대 10살부터 15살 5년간 그 두뇌 발달의 정도가 이런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흥미를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중학생 이후 고등학생 이후 계속해서 그 초등학교 때 재미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호르몬 순환 자체에 타격을 입게 되고 성인병에도 빨리 걸리게 되고 치매, 암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오게 돼요. 초등학교 때 즐거운 학교 생활을 못하면은 중년 이후에 건강도 나빠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게 두뇌 사용 설명서예요. 제 책이 정말 놀라운 책인데 30년 후에 어떻게 부작용이 초등학교 시절을 재미없게 보내면 30년 후에 그 인간에게 신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오는가에 대해서 썼는데 과학적으로 검증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종종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역이 어디야 이게 잠깐만요.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 성함은 최재광이에요. 최재광 교장 선생님이고 뭐 은퇴하기 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학교에 동답 초등학교네요. 영화 촬영소가 이전한 뒤 그 터에 자리 잡은 동답 초등학교. 지명이 촬영소 사거리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이 정도 하면은 검색하면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를 시킬 게 아니라 이런 초등학교에 가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쭉 하면서 그 학교를 졸업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시사인에서요. 우리는 페미니즘과 싸운다. 20대 남성의 26% 정도가 적극적인 반페미니즘 세력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이제 2차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좀 극단적으로 몇 개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다. 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78.3%가 나와요. 이 곡선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곡선이 나오죠. 여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당하고 있다. 지금 남성이 차별당하고 있다. 우리가 돈 벌기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8.3%가.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여성차별보다 남성차별이 더 심각하다. 60.9%. 남성차별이 더 심하다. 60.9%. 대통령 국정운영 전혀 매우 못하고 있다. 58.3%.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더 능력이 있는데 남성이 차별당하고 있다. 남성이 더 능력이 있다. 60.9%.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일을 덜하기 때문이다. 52.2%.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 딸이 더 살기 좋을 거다. 딸을 낳고 싶다. 41.7%.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 또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도 또 유튜브 댓글에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확고한 반대자가 26%가 나오고 강한 반대자가 32%, 약한 반대자가 20% 나오니까 뭐 거의 몇 프로야? 거의 80%가 나오는 거죠. 반페미니즘이 20대 남성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20대 남성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뭐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힘든 경우에는 일종의 정신승리법도 도움이 돼요.
그 자기 내면의 개인적인 이렇게 좀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내면의 힘을.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세 가지가 좀 필요한데요. 그것만 좀 근데 제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권이 있다라는 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장관 직선제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 사람이 적임자겠다. 복지부 장관은 누가 좋겠다. 노동부 장관은 누가 좋겠다. 해서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겠지만 어쨌건 그 대통령의 그 권력을 좀 더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하고 전혀 성향이 다른 장관도 국민이 뽑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대통령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어쨌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예상치 못하게 20대 반페미니즘 세력이 막강한 세력이 지금 생긴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정권에 따라서 성향이 확 바뀌면서, 그러니까 특정 어떤 세력에게 이익이 이렇게 확 가는 듯한 그런 게 분명히 생기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장관 직선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단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반페미니즘 20대 남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승리법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승리법인데 긍정적인 정신승리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제 그 조셉 머피의 그 잠재력의 힘이라든가 이끌림의 법칙, 그다음에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본 건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돌파할까? 지금 나는 왜 힘들까?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고 이제 피해의식, 피해망상으로 더 빠지게 되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별로 결과가 좋지 못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느낌이 조금 기분 나쁜데 정도의 어떤 느낌에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게 그러니까 너무 그 자기의 현실을 비관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더 이게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함정 같은 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느낌이다. 기도보다는 기분이다. 제가 먼저 만들어낸 말이에요. 신념보다는 신앙이다예요. 그러니까 신념으로 안 돼요. 난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정도보다 더 강한 어떤 신앙심 같은 게 그냥 신념보다 더 강한 게 이제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더 강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건 믿음이 강한 신앙이어야만이 신념보다 강하겠죠. 믿음이 약한 신앙은 신념보다 힘이 더 약하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라이에서는 결핍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핍을 오히려 더 부를 수 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기분이라는 건데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은 뭐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보다는 기분 좋은 기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는 신앙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20대지만 그 힘든 시기를 조금 더 편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힘든 시기를 편하게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것이 왜 꼭 필요하냐면은 몸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든 시기를 힘들게 넘어가면은 그 사이에 몸이 축나버려요. 힘든 시기를 힘들지 않게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좋은 느낌으로, 기도보다는 간절한 기도보다는 기분 좋은 기도로, 기도보다는 기분으로, 신념보다는 신앙으로, 자기 미래를 확실히 믿는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신앙을 한번 신앙심에 가까운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힘들었을 때 몸이 보호가 됩니다. 몸이 많이 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가 된 상태로 20, 30대를 보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냈거든요. 보내면은 40대, 50대가 돼도 몸이 좀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젊은이처럼 다시 제2, 제3의 기회가 왔을 때 청년 못지않은 체력이 드디어 그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20, 30대 때 너무 힘들게 고민하면서 보내면은 정작 기회가 왔을 때 40대, 50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이미 병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꼭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라고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다. 각자 도생하는 데서 정말 정신적인 태도는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다. 체력 관리하고 주변하고 비교를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안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고 그래서 책이라든가 취미생활에 좀 깊이 푹 빠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